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벌써 수술한 지 2년째가 됐습니다. 오늘 2년차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갔다 와서 저의 내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다행히 수술과 회복 모두 잘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초음파와 피검사만 받고 교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는 검사한 당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래 진료를 받기 일주일 전에 병원을 한번 가서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를 따로 받습니다. 저 역시 바로 지난주에 병원을 갔다 와서 초음파와 피검사만 따로 받았고, 오늘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교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갑상선 내분비 외과를 이제 찾아갔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은 갑상선 내분비 외과가 안병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뵈려면 항상 안병원을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병원 밑을 지나갈 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하는데, 암병원이라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제가 지난 2년 전에 수술을 받았던 게 암이었다는 걸 다시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안병원에 들어가서 갑상선 내분비 외과를 찾아갔고, 교수님과 같이 지난주에 받았던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수술 1년 차였던 작년의 경우엔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와서 무려 1년치의 비타민 D 약을 처방받았었습니다. 저는 약간 강박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처방받은 약을 거의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비타민 D 약도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는 최소 정상치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보니까 여전히 비타민 D 수치는 정상치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작년 수치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상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올라왔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상 수치의 최하치보다 낮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되고, 결국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비타민 D 약 1년치 총 365알을 다시 처방받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종종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1년치 비타민 D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제가 부담한 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0원이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약의 금액을 생각해보면 정말 국민건강보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교수님과 비타민 D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여쭤봤던 게 있는데, 바로 비타민 D와 다른 비타민제 혹은 영양제들과 먹어도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병원 생활을 좀 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 건강이 먼저 떠오르나 봅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여기저기서 영양제나 비타민제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매일 한 알씩 비타민 D 약을 먹다 보니까 혹여나 몸에 좋지 않을까봐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오늘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안 먹고 쌓아놨던 약들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지난 제 생일에 받았던 영양제들 부모님 드리기도 하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 보여드리면 뚜껑 까지도 않은 비타민제도 있고, 호간원도 있고, 고려은단,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집에 이런 게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안 먹고 지금 있었는데, 지금부터 비타민 D 먹으면서 같이 꾸준히 이런 약들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김에 같이 보여드리면, 오늘 365개 처방받은 약입니다. 이게 지금 총 365알, 이렇게 보시면 낱개로 5개짜리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총 365알을 5,000원에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이제 흉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저는 라운드 티를 많이 입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목 쪽에 있는 흉터 때문인데, 제 목 쪽만 켈로이드성 피부였는지 모르겠으나 수술 절개 부위가 빨갛게 도드라져 있고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라티나 셔츠를 입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맨 위에 단추는 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입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목 쪽에 있는 상처가 너무 눈에 띄게 보여서 가급적이면 카라를 입지 않고 면 티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를 또 좋아하는데 골프복은 다 대부분 카라티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러 나가면 이제 카라티를 입어야 되는데, 그 단추를 하나 열게 되면 상처가 너무 눈에 띄게 보여서 저는 되게 더운 날씨에도 항상 카라티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그렇게 골프를 쳤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흉터를 보시고 말씀하시길, 보통 6개월이 지나면 레이저를 통한 흉터 제거술을 받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무려 2년이나 됐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 가까운 피부과 가서 시술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굳이 시술을 안 받은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던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상태 그대로 아마 쭉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당장은 흉터를 제거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흉터를 제거하게 된다면 가까운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외에 초음파도 깨끗하고 걱정할 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다시 1년 뒤에 초음파 검사와 피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받는 검사를 얼마나 계속 받는지 여쭤봤는데 최소 10년은 이렇게 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갑상선 관련해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건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갑상선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돼서 이제 병원 갔다 온 얘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받은 모든 수술 중에 갑상선 수술이 가장 아프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와 같이 갑상선 수술을 받으신 분이 보고 계시다면 저와 본인의 몸 상태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짧게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